자, 오늘은 불친절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비스업을 한 20년 해오면서 캐치한 점들이에요. 먼저 내용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싶은 사람 또는 전략적으로 친절하고 싶은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친절은 해야 하는데 상황상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이런 아픔이 있을 때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은 되게 어렵겠죠. 그럴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킬에 의존하게 되면 무난하게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가 불친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불친절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애초에 불친절한 사람들은 행동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난 아닌데? 나는 그런 행동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뭔가 피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대거나 바로 즉시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행동이 불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되게 당당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랬니?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 뭐 이럴 텐데 되게 막 알러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단 친절하고 싶다면 어떨 때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당연히 높겠죠. 그게 높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친절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깔고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너무 커도 불친절이고 너무 작아도 불친절입니다. 요즘 가게들 들어가면은 체온도 재고 QR코드도 찍잖아요. 제가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볼게요. 저기 체온 좀 재주시겠어요? 저기 QR코드 좀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면서도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그런 뉘앙스를 사람들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면 깜짝 놀라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크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내면은 되게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체온 좀 재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저 체온 좀 재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저 체온 좀 재주시겠어요? 이렇게 상대가 시원하게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거는 나를 반기지 않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한 목소리 크기는 어떠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약 10에서 20% 정도 크게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은 맥락에서 말을 조급하게 하거나 빠르게 해도 불친절이에요. 서비스업 중에서 말을 약간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크고 빠르게 하면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이 바쁘면 말을 좀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사와 마지막 어미를 길게 늘리면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사와 마지막 어미를 길게 늘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친절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잖아요. 이런 말투가 진심으로 친절함을 담는 게 아닐지라도 싸우자, 나를 무시하나? 나 지금 혼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은 안 줄 수 있는 말투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내가 너무 수줍어해도 불친절이고 그렇게 수줍다고 해서 눈을 잘 못 마주쳐도 불친절이에요. 자기는 수줍어한다고 주장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기가 쉬워요. 사실 수줍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수줍어한다는 것을 핑계로 삼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자신감이 없는 말투나 어떤 바디랭귀지도 상대는 성의 없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무서워. 속으로는 조마조마해 할 수 있지만 뭐야 귀찮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되게 성의 없게 나를 무시한다는 듯이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말끝을 흐려도 불친절입니다.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다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관공서에 왔어요. 신청서를 어디다 쓰면 되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 혹시 여기 화장실 어딘가요? 저쪽입니다. 제가 좀 과장했지만 끝을 흐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까처럼 바빠서 흐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는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긴장돼서 끝을 흐렸다 핑계는 많을 수 있는데 사실 핑계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솔직히 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긴장해서라든지 습관적으로 말끝을 흐리는 사람이 있다면 말끝을 확실하게 해야 존댓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굳이 일일이 따져봐야 존댓말로 들리는 건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도 무심결에 들어도 존댓말처럼 들려야 존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대방의 불편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불친절이에요. 항공사에서 어떤 손님이 신청서에다가 막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두리번 뭐가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지나가다가 그냥 쑥 눈을 마주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불친절한 거 맞아요. 병원에서도 뭔가 아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아무 관심도 안 가지면은 그거 불편한 거 맞아요. 자, 다음으로 직장이든 동아리든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인사를 안 해도 불친절이에요. 가지러 가다가 마주치든 화장실 가다가 마주치든 간에 지나갈 때는 가벼운 눈인사나 표정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안녕 이렇게까지 안 해도 눈인사라고 해서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지나가는 거 알고 있다, 그런 걸 의식하고 있다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직장 문화마다 동아리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하세요. 아니면 나부터 하던지. 근데 심지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 이건 안 돼요. 자, 오늘의 요약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문장이에요. 상대가 불친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불친절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 의외로 불친절로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친절에 대한 사족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친절한 사람은 그냥 타고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속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제가 언제나 친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막 일에 쫓기고 막 근심 걱정이 막 있고 그럴 때 오늘은 친절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네 할 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 번 봐도 몇 달, 1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사람 말투가 좀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않다, 이런 분에게 좀 더 다정한 말투를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다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또 잘 모르겠는 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할 일이라면 애초에 좀 미리 좀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를 써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예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 친절에 대한 사족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자기 스스로 진심으로 친절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에게 막 진심으로 친절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너무 좋고 훌륭한 일이지만 남에게 진심으로 친절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강요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권에 대한 침해 같다는 느낌도 약간 들어요. 에버랜드의 사장님이든 아이돌 기획사의 사장님이든 피상적인 친절을 잘해라 라는 것 정도가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피상적인 친절을 잘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느낄 정도까지 잘 해봐라 라는 건 오케이. 근데 너의 감정을 진심으로 바꿔서 친절을 해라, 이거는 약간 인간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친절에 대한 사정을 또 한 번 붙여볼게요. 어떤 사람이 친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근본적인 귀인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심리학에서 근본 귀인 오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그 사람 상황이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불친절한 거는 바쁜 상황, 큰일이 터진 상황, 몸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 원래 좀 그런 놈이겠지라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오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나쁜 태도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말고 위험인물 가능성 정도의 딱지만 이렇게 붙여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그건가? 말하고 보니까 그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요. 참, 그리고 저희 채널 가끔 댓글 중에 아니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줘야지, 성품이 나쁘다고 너무 배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휴머니즘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댓글들이 가끔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 채널의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레벨 2에 있는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레벨 1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빨리 구별하는 그런 스킬들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